자, 다시 한국사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무신정권, 몽고의 항쟁까지 봤어요. 자, 그러면 그 몽고의 항쟁 이후에 우리가 몽고에 거의 이제 속국처럼 살아가게 된 내용에 대해서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정동행성을 설치하고 왕의 이름을 격화시키고 막 이랬던. 근데 공민왕 때부터는 좀 달라집니다. 공민왕부터는 원나라에 대해서 대항하라고 원나라를 우리나라에서 이제 몰아내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배경이 있어요. 그 배경이 뭐냐면, 자, 일단 원나라의 힘이 약해졌으니까 그랬겠지. 근데 원나라의 힘이 왜 약해졌냐? 일단은 원나라에서 명나라로 중국이 교체되고 있었어요. 그걸 원명 교체기라고 하거든. 원나라, 명나라. 그러니까 원나라가 계속해서 반란이 많이 날 거고, 원나라 반란 중에 주원장이라는 이제 그 한 사람이 나타나서 명나라를 건국하고 원을 밀어내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공민회가 딱 보더니 지금이다. 우리가 잃어버린 옛 땅을 다시 되찾고 고려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겠다라고 이제 해서 반원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는 거야. 특히 기철 등의 친원파 세력을 숙청합니다. 친원파. 여기서 말하는 기철은 누구냐면은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 원나라로 공료를 끌려갔던 애들 중에 원나라의 황후가 된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이 누구냐? 기황후거든. 기황후. 여러분 그 드라마 봤을 거예요. 하지원이랑 누구지? 지차욱 나온 거. 근데 그거는 너무 이제 기황후를 약간 이제 너무 미화시킨 거고, 실제 기황후는 고려 여인이 원나라 황제가 이제 황후가 됐으면 좀 고려를 도와줄 만도 한데, 고려를 도와주기보다는 오히려 고려를 핍박하고 이제 고려에 이제 나쁜 짓을 많이 했어. 그 기황후의 오라버니가 바로 기철이거든. 그러니까 이 기철이 고려에서 친원파로서 내 동생이 원나라 황후야 이러면서 이제 고려에서 아주 몹쓸 짓을 많이 하고 다녔어. 그러면서 고려의 힘을 약화시켰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공민왕이 이 원명 교체기를 딱 틈타서 원나라의 힘이 약해지니까 기철 등의 친원 세력들을 다 죽여버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고 나서 정동행성, 이거 내정 간섭했던 기구라고 얘기했죠. 이걸 폐지시키고, 그 다음에 잃어버렸던 영토 중에 유일하게 반납이 안 되던 영토가 하나 있었어. 그게 상성 총관부인데 그거를 공격합니다. 그 다음에 격화된 관제를 회복시키고 몽골풍을 금지시키는 등 여러 가지 반원 정책을 해요. 그러면서 자, 개혁을 추진하는데, 반원 정책을 하면서 그 반원 정책을 했던 힘을 가지고 이제 왕권을 강화시키고 고려의 기틀을 다시금 다지려는 일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 첫 번째가 일단 정방을 폐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방은, 자, 기억나죠? 무신정권 말기에 최충원은 교정도감이라는 이제 그 정치기구를 만들었고, 최후가 되면서 인사권, 그 문신의 인사권과 무신의 인사권을 다 가지는 정방이라는 새로운 정치기구를 만들었었잖아. 그러면서 무신이 인사권을 다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 정방을 공민왕 때 와서 폐지시키고 국왕이 인사권을 장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세력 신진사대부를 적극 등용하기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데, 전민변정도감을 설치를 합니다. 이건 뭐냐면 불법적으로 노비가 된 사람들과 불법적으로 토지를 빼앗긴 사람들한테 다시 돌려주고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통해서 권문세족의 힘을 약화시킨 거야. 알겠죠? 그러면서 왕권 강화를 도모했다라는 거야. 하지만 권문세족이 반발을 하면서 신돈이 제거가 되고, 그 이후에 공민왕이 시해가 되면서 개혁이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공민왕의 반원 정책 봤고, 이게 그 지도예요. 공민왕의 반원 정책에 대한 지도. 자, 보자. 영토를 이렇게 교체를 했는데, 자, 쌍성 총관부만 회복한 게 아니라 그 이후까지 영토 확장을 한 거야. 원나라 땅이었던 것을 공격해서 영토 확장하고 왕권을 강화시키고 권문세족을 약화시키고 전민병정도원까지 하면서 막 이렇게 승승장구했던 공민왕이 이게 일화가 하나 있어. 갑자기 시해를 당해요. 근데 이 시해를 당하는 그 일화가 있는데, 이제 공민왕에는 자신의 부인이 있어서 노국대장 공주라는. 자, 고려의 왕은 무조건 누구와 결혼을 해야 된다고 했었지? 원나라 공주와 결혼을 해야 된다고 했었잖아. 그래서 공민왕도 똑같이 원나라 공주랑 결혼을 했었어. 근데 원나라 공주랑 결혼했는데 어떻게 반원 정책을 해? 말할 수가 없어. 장인어른의 나라를 치는 거잖아. 마누라가 보고 있겠어? 근데 문제는
노국대장 공주가 공민왕의 이러한 반원 정책을 뒤에서 다 도와준 거야. 이렇게 해서 원나라를 공격해야 되고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을 내가 다 지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민왕이 노국대장 공주한테 사랑에 빠진 거야. 근데 이 노국대장 공주가 아이를 낳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공민왕이 개혁 막 열심히 하다가 노국대장 공주의 이런 슬픔 때문에 모든 개혁 올스톱. 그리고 노국대장 사진 붙들고 그냥 울며 불며 살다가 이제 그 쌍화점이라는 영화는 여러분이 보면 안 되는 영화인데 그런 영화에서도 이제 그 공민왕이 이제 뭐 이렇게 자재위라는 것들 설치를 해서 이제 막 사치와 향락을 누렸다고 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공민왕이 계속해서 이제 개혁을 나아가지 못한 상태에서 공민왕의 힘이 약해진 상태에서 이제 시해를 당하는 사건이 일어난. 그래서 고려가 마지막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나와요. 자, 고려는 이제 정치 지배 구조가 지배층이 호족 왜 또 안 나오니? 자, 호족에서 문벌귀족, 그 다음에 무신정권, 그 다음에 권문세족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권문세족까지 했잖아. 근데 이 권문세족을 치고 하면서 공민왕 때 권문세족을 친 거잖아. 반원정책 하면서. 그러면서 새로 등장한 세력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신진사대부예요. 신진사대부. 알겠죠? 여기에 플러스 신흥무인 세력이 있어요. 자, 공민왕 말기, 공민왕이 개혁하면서 같이 등장했던 두 세력이 있는데 그게 신진사대부와 신흥무인이야. 여기도 나오죠. 신진사대부. 공민왕의 반원개혁 정치를 계기로 성장했다고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유교 성리학을 바탕으로 모든 개혁을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신흥무인 세력도 똑같이 홍건적과 왜구를 격퇴하면서 성장을 해요. 그래서 각각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신진사대부에는 정몽주와 정도전이 있어요. 그리고 신흥무인에서는 최영과 그 다음에 이성계가 있어요. 이순신이라고 할 뻔했네. 자, 근데 이게 문제는 이 신진사대부와 신흥무인에서 고려가 개혁을 해야 되는데 고려를 아예 없애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와 있는 고려를 고쳐 쓰자라는 사람으로 나뉘어지게 돼요. 그게 바로 역성혁명파. 성을 바꾸자. 왕의 성을 바꾸자. 역성혁명파. 그 다음에 온건파가 있어요. 이 온건파는 고려를 유지하고 고려를 개혁하자. 왜냐면 공민왕이 죽으면서 고려가 다시 완전 바닥으로 치거든. 근데 이미 쌓여온 거. 문벌귀족, 문신, 권문세족으로 쌓여져 있던 그 고려의 악순환과 고려의 정치의 부패가 공민왕이 막아보려 했지만 막을 수 없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공민왕이 시해되면서 고려가 이제 회복 불능이 된 거야. 근데 신진사대부 중에서는 그래도 고려를 고쳐 쓸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과 못 고쳐 쓴다,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라고 해서 혁명파와 온건파로 나뉘어지게 돼요. 그래서 온건파에는 바로 정몽주가 있고 혁명파에는 정도전이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조선을 건국하는 과정 속에서 정도전과 이성계가 힘을 합치게 되고 정몽주와 최영은 죽게 되면서 조선이 건국되게 됩니다. 알겠죠? 자, 조선 건국 과정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여러분이 오프라인 과정으로 나오게 되면은 조금 더 자세히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양왕을 끝으로 고려는 멸망하게 되고 조선이 새로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 되게 진도를 인터넷 강의라 빨리빨리 나갔잖아. 벌써 고려 다 끝났어요. 근데 이제 고려 부분에서도 해야 될 부분이 좀 세세하게 세밀하게 해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 그런 것들은 선생님 오프라인 강의를 통해서 할 거예요. 인터넷 강의에서는 일단 진도를 좀 빨리 나가는 형식으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